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휴일 아침인데 여러분들도 오늘도 뭐 기쁜 일 가득하시고요. 즐거운 일도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휴일날에는 여러분들 여가 시간을 보내야겠죠. 일단은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 천만 채널도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비록 뭐 내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다 보면은 그 천만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있을 거예요. 그 의미를 잘 꿰뚫어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투자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그렇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모든 사물을 봤을 때는 뭐 긍정도 부정도 다 보겠지만은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시선을 바라보는 그렇게 뭐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고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뭐 의심과 의문 뭐 나쁘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부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제 삶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항상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희망회로도 많이 돌려봐요. 돌려보면서 그래야지 좀 기운도 내고 으쌰으쌰 하면서 좀 더 추진력도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좀 침체돼요. 침체되면서 또 우울해지고 뭔가 사람이 이렇게 뭔가 액티브하지 않고 패시브하게 되더라고요. 수동적이 되죠. 사람이 수동적이 되면은 모든 일을 할 때 자기가 주인 정신이 안 가죠. 주인이 안 돼. 거의 뭐 무슨 뭐 노비 근성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우리가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 정신을 갖고 나가려면은 여러분들 항상 뭔가 희망찬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항상 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도 알아보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제가 늘 말씀하지만은 항상 겸손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주식시장은 상당히 좀 힘들어요. 또 이게 시간과 예술 아닙니까? 결국 시간을 가진 자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상당히 사람이 초조해지고 힘들어져요. 그 장투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의 그 워렌 버핏 선생님 보세요. 그 아저씨 형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 장투로 다 돈 벌었잖아요. 그분 책상에 보면 컴퓨터 같은 거 없어요. 그 우리처럼 뭐 주식 투자창 보지도 않습니다. 한번 주식 사면 그냥 묻어놔 버리는 사람이에요. 결국 시간으로 싸워가지고 이겨서 다 돈을 벌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런 거라고요. 될 수 있으면 주식장 많이 보지 말고 하루에 최소 2번 이상, 2번 이하로 보세요. 최대 2번 이하, 최대 2번 이하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좋아요. 자주 봐서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천만 차단이나 들으세요. 제가 하는 말만 들으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멘탈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국민연금 때문에 지금 많은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 동학개미들이 상당히 좀 피해를 본 건 사실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죠. 뭐 솔직히 국민연금이 뭐 우리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당연히 연금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버는 것도 이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좀 세련되게 좀 벌어야 한다는 거겠죠.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버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단기간에 잠깐 수익 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수익 낼 겁니까? 나중에 또 주식 사야 할 텐데 올라가 버리면은 또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나중에 또 손실을 또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주식을 투자한다는데 여러분들 해외 주식 투자해가지고 또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투자해가지고 손실도 많이 봤습니다. 결국 그 손실을 또 누가 메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결국 그 연금에 관련된 노하우 가지고 있는 그 중역들이 제대로 좀 뭔가 좀 수동적인 것 같아요. 워낙 그 룰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룰에만 얽매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꼴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기사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16조 원 가량의 국내 주식을 뭐 순매도했다고 국민연금공단이. 근데 매도 행렬이 당분간은 멈출 것 같다 보는 것 같습니다. 봅니다. 저도 그래요. 매도세는 약간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매도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매도는 합니다. 하는데 전보다는 매도세가 좀 줄지 않겠는가. 이제 수량이나 이제 금액이 줄겠죠. 국민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의 최소 최대 그 보유 범위를 지금보다 더 넓혀야 한다는 게 우리 동학개미들의 주장이었어요. 결국 그 주장은 어느 정도 조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림 보십시오. 전략적 자산 배분이 SA라는데 이게 기존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한 1% 늘어난 거예요. 전술적 그 자산 배분은 좀 줄었어요. 오히려 결국 줄었고 총 허용 범위는 같습니다. 결국은 뭐 장난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별 의미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하려면은 더 허용 범위를 확실히 늘리든지 해야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너무 연금에 크게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요. 9일날 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국내 주식 보유 목표 범위를 넓히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기관 그 리밸런싱 체계 검토 안건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 이번 결정으로 연금이 전략적으로 국내 주식을 그 보유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종전의 목표 비중이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여서 3포인트로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한 176조 7천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176조 7천억. 그래서 올해 목표 비중이 16.8%예요. 그것 대비 한 4.4%포인트 높아요. 그래서 현재 전략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에 허용된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이므로 결론은 한 18.8%까지는 가능하다. 그런 거겠죠. 이제 16.8에서 이제 18.8. 이를 한참 넘어서는 것이죠. 결국 있는데. 이 때문에 그동안 국내 주식을 계속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동학개미들이 이제 반발을 산 거죠. 국민연금의 그 전략적 자산 배분 그 SAA도 전술적 자산 배분도 있어요. TAA 목표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실무자들은 상무보고나 의무나 감사 대응 등을 고려해서 통상적으로 SA에 허용한들 기준으로 보유 비중을 해요. 그러니까 전술적은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SA에만 쓰는 거예요. 주로. 이번에 그 전략적 허용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로 넓히면서 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는 13.8에서 19.8로 확대되는 거예요. 13.8에서 19.8까지 이 범위 안에서 이제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죠. 그 올해 들어서 연기금이 순매도한 그 15조 5천억 원의 대부분을 국민연금이 그 차지한다고 가정한다면은 국민연금이 현재 주식 보유액은 약 한 16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네. 160조 정도. 그래서 운용력들이 이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기계적 매도에 나설 이유가 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이제 숨통이 튀는 느끼겠죠. 그 위원회는 그 대신 TA의 허용 범위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좁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산 배분 시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목표 비중 대비 5%로 맞춘 겁니다. 변동은 없어요. 그 위원회는 그 지난달 말 그 열린 정례 회의에서 이 안을 한 차례 거부를 했었어요. 3월 달에. 그래서 기금위에서 상정되는 그런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그 투자정책 전문위원회하고 실무평가위원회 전문가들이 이제 모였겠죠. 그래서 리밸런싱 안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의견을 냈어요. 하지만 정부가 이례적으로 그 이달 말 예정된 그 정례 회의 전에 원포인트 개정을 재차 추진하면서 결국 뭐 전문가들을 굴복시킨 형국이 된 거죠. 선거를 앞두고 이제 동학개미들에게 보내는 러브콜이 아니었냐 뭐 그런 지적도 나오는 배경입니다. 결론은 저는 그래요. 선거를 떠나서 그 대다수의 투자자들, 국민들이 원한다면은 어느 정도 바꿔줄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뭐 국민들이 특히 투자자들이 그냥 뭐 터무니없는 그냥 요구하는 건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 이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겠죠. 그럼 그거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줄 알아야겠죠. 그럼 무작정 떼쓴다고 하면 그것도 나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하지만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외칠 수 있는 것도 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일단은 그 증권업계는 그 국내 주식 비중 확대가 이제 매수세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봐요. 제가 봐도 아직까지는 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매도세가 약간 줄어들면서 약간 보유로 나겠죠.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수가 한 3,100까지 달려온 상황에서는 이제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이제 국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다만 매도세는 잠재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도세는 잠재우는데 여러분들 매도는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매도는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국민연금 믿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야 할 길은 사는 거고 우리가 모아야 할 주식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국민연금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은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국민연금 뭐 7조 정도 여유할 수 있는 보유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말들도 있는데 일단은 뭐 정확한 수치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를 뭐 공개를 안 하니까요. 정확하게. 이게 좀 시간이 지나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뭐 공무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국민연금 뭐 독립성이 뭐 훼손 우려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 훼손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서 한번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이게 연금에 너무 우리가 치우치지 말자. 그냥 우리가 갈 길 가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편안한 휴일 되시고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